전공의 집단 이탈로 벌어진 의료 파행, 오늘로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번 주가 진짜 위기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제까지 공공병원인 전국 6개 보훈병원 전공의 90%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공의 공백에 공공병원을 비롯해 병원 응급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전공의를 대신해 24시간 응급 입원 환자를 돌보는 의대 교수와 전임의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사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검경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 처리에 대비하고 있고 의사단체 대표들은 도심 행진까지 벌이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생까지 무더기로 인턴을 포기하고 있어 의료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일본의 사무라이 세븐이 있다면 유럽엔 그래놀라즈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대응되는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선 비만약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 디스크부터 명품 대장주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까지 유럽 랠리를 이끄는 11개 기업에 주목합니다. 골드만삭스는 11개 기업의 앞글자를 따서 그래놀라즈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스톡스 유럽 600 지수가 7.5% 오르던 지난 1년 동안 그래놀라즈 주가는 18% 뛰며 증시 전반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구성 종목에서 그래놀라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 약 15%에서 현재 25%까지 올랐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신세계그룹이 실적이 부진한 사업 정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창사 이래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애완동물 용품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 몰리스 사업부를 폐지하고 이마트 내에서 운영하던 골프용품 매장을 축소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온라인과 초대형, 초근접이라는 세 가지 기준에서 급변하면서 신세계를 비롯해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이 생존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계기로 유통산업의 온라인 전환이 빨라지면서 롯데쇼핑과 신세계, 현대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 3사의 연간 매출액이 처음으로 동시에 줄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작년 영업이익도 모두 줄어들었는데 반면 온라인 대표 유통 플랫폼인 쿠팡은 창사 이래 첫 흑자를 달성하며 유통 제왕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신문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가 소비 재주를 팔고 빅테크의 상승세에 올라탔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M7 중에서도 인공지능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를 22만여 주 추가 매입했습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메타도 각각 46만여 주, 4만여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브리지워터는 비만 치료제 열풍을 주도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도 25만 5,619주 더 사들였습니다. 반면 펩시코와 프록터앤디갬블, 코카콜라와 월마트 등 소비재주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특히 ETF를 제외한 개별 종목 중 브리지워터가 가장 많이 보유했던 프록터앤드갬블 비중은 4.28%에서 3.81%로 축소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달리오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보험업권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가 상장보험사 11곳이 발표한 지난해 결산 기준 배당 총액을 합산한 결과 2조 7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거둔 호실적은 보험사의 배당 확대에 밑바탕이 됐습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 나란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발표했고 한화생명과 동양생명은 배당 재개에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상장기업의 투자 가치를 제고하려는 정부 의지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주요 보험사들은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추가 주주 환원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은 고금리 영향으로 타격을 입어 소비를 가장 많이 줄인 연령층은 빚을 내 집을 산 30, 40대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변화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해 금리 상승 손해층, 취약층, 금리 상승 이득층으로 나눠 가계 소비의 변화를 추가로 분석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 상승 손해층은 30, 40대 비중이 높고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집중돼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